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촬영하면서 또 느꼈던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창업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4가지 문제를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A지역에는 같은 업종이 하나도 없고 B지역에는 경쟁점이 6개 있지만 여러 매장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판단은 무엇일까요? 경쟁이 없는 A지역은 무조건 유리하다. 처음에 창업 시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B지역 들어가는 것보다 A지역이 내가 혼자 승자 독식하겠지, 부전승으로 올라간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A지역에 같은 업종이 몰려있지 않고 B지역에 몰려있는 거는 교통이 편리하다던가 유동인구가 많다던가 그런 곳에서 하나씩 자리 잡아서 잘 되기 때문에 경쟁점들이 들어와서 6개의 매장이 오픈한 거고요. A점 같은 경우는 누군가 들어갔을 때 좋은 성과를 못 내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직 시장이 그만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들어가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A지역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많은 B지역 무조건 피한다? 경쟁이 치열한데 내가 여기서 7번째 가게로 같이 경쟁을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요, 저가형 커피들이 일일이 서 있는 이유도요,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들어와서 같은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집도요, 술집 수요를 보기 위해서는 저녁 유효 인구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걸 체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내가 가서 일일이 봐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간단한 거는 술집에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2층 술집에 손님이 많다, 여기는 저녁 수요가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동종 업종이 나한테 주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으니까 성업하는 곳들이 안정적인 상권이다. 무조건 유명한 경쟁점 옆에 붙어서 한다고 매출이 보장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과 다른 차별점, 그게 가격이 아니라 구성에 대한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브랜딩적 관점으로 이쁘게 포장되어 있어야 되는 컨셉과 인테리어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구성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가격이라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력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다 갖춰놓고 경쟁점 옆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경쟁력이 없고 차별화가 없는데 들어가는 거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발주자의 이점이 뭡니까? 선발주자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선발주자보다 더 나은 걸 내가 구비해서 장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후발주자의 이점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4번, 경쟁점은 수요의 증거일 수 있으므로 상권 총수요, 공급 과잉, 차별점, 내가 가져올 목을 함께 계산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로 동종 업종이 잘 되는 이유가 꼭 내 아이템을 소비할 수요가 있다. 대신 경쟁력을 갖췄을 때 그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명심하면서 상권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문제입니다. 새 음식점, 브랜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상호를 먼저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름을 짓고 나서 이쁜 로고와 색상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벤치마킹 했던 인테리어를 적용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브랜드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내 가게 느낌 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품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품을 타임머신을 타고 어떠한 시대로 갖다 놓고 그 시대에 어떠한 배경으로 컨셉을 잡을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공간을 기억하고요, 그 공간에서 파는 음식을 경험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포장지라고 하는 공간, 컨셉의 역할 되게 중요한데요,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단순히 음식이 맛있고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공간이 주는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상품과 함께 시대적 배경을 어느 시대로 갈지, 그 시대에는 어떠한 색상을 쓰고 어떠한 가구의 형태로 익스테리어가 표현되는지, 최근에 저희가 스탠딩으로 먹을 수 있는 피맥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상품이 피자와 맥주입니다. 요즘에 맥주 여러분들 다양한 푸어링 방식으로 판매하잖아요. 판매하는 맥주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원조죠. 피자 하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카고 피자부터 다양한 피자가 또 미국에서 유명한 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연결해서 피자와 맥주라는 음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가 가데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미군들이 맥주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피자집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느끼고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아서 상호를 짓고 컬러를 정하고 인테리어 소품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치 이 공간에 들어오면 오키나와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오면 추억이 되고 오키나와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맛있는 피자와 맥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를 남기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뼈대로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살 붙이기가 쉬운데, 상호가 정해지면 그 상호에 일관된 음식, 인테리어, 이와 같은 것들을 빼내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준비하면 이와 같은 예시를 한번 참고해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호는 서민적이고요. 인테리어는 고급 호텔 같아요. 그리고 메뉴판은 분식점처럼 복잡하고 가격은 반면에 프리미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호가 한글이라는 점? 답이 될 수 없죠. 인테리어 비용이 높다는 것도 고급진 호텔 같으면 비용이 높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없다입니다. 메뉴 수가 많다는 점만 문제다도 아닙니다. 여기는 각 요소의 다른 가격, 사용 상황, 고객 기대를 말해 선택 전부터 혼란을 만든다.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밖에서 보여지는 간판, 조명, 그리고 상호, 색깔에 대한 느낌을 읽고 메뉴판을 보고 가격을 봅니다. 고객은 한 번에 일관성 있게 연결이 돼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간판 느낌 다르고 인테리어 느낌 다르고 음식이 다르면 고객은 그동안 경험해 왔던 내 경험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분식점인데 비싼데 인테리어가 또 고급죠. 그런데 이게 분식점이라고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상호가 되게 서민적이에요. 혼란스러워요. 내가 여기서 가치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이용하는 곳이 분식점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단, 선택을 꺼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하루에 2군데, 3군데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일주일이면은 10군데 넘는 곳에 식당을 가게 됩니다. 점심은 다 나가서 사 먹으니까. 한 달이면은 20군데, 30군데 넘는 식당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에 남는 곳들은 분명히 브랜드의 일관성이 있고 스토리로 기반이 탄탄한 곳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간판 따로 놀고 유니폼 직원들 입지 않고 서비스 매뉴얼도 없이 응대를 합니다. 인테리어도 평범합니다. 파는 음식도 평범합니다. 가격도 비싼지 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결국엔 기억에 남는 매장은 뭐가 좋아요? 마케팅을 했을 때 훨씬 더 방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적으로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이해하고 설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거 다 가져다가 끄집어서 만드는 게 좋은 매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최근에 촬영했던 곳인데 향기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밥집에서 향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매장 전체에 강한 인공향수를 하루 종일 분사한다. 계단이나 매장 안에 다이소에서 향기 분사되는 것들 사서 써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공적인 느낌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느낌 자체가 고급지다라는 느낌보다는 독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고객들이 향기 마케팅을 하네 라고 인식을 잘 못 하십니다. 화장실 냄새를 덮기 위해 음식향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화장실 냄새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죠. 그게 이제 배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달콤한 바닐라 향을 사용한다? 이것도 정해진 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3번인데요.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인테리어를 하면은 바로 고객이 홀의 공간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가벽을 쳐서 웨이팅을 할 수 있거나 오브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앞에 문을 만들어서 한 번에 문을 더 열고 들어가야 쾌적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을 2번을 열어야 되는데 한 번에 문을 열었을 때 대기 공간에서 향기 마케팅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 릴렉스하고 심신이 안정돼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경험하고 공간을 경험하면 여기 괜찮네 라고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여러분들 하실 때도 좋은 향기를 고르고 좋은 분사기를 찾는 게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획을 하고 나서 향기 마케팅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답 한번 읽어볼게요. 입구와 주문 결정 지점에서 갓 지은 밥, 구이, 빵처럼 상품과 일치하는 실제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도록 조리 환경, 동선을 설계한다. 단순히 향만 주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매장의 느낌에 맞는 향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환기가 잘 돼야 향도 은은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거지, 환기도 안 되는 데서 계속 향기만 난다고 좋은 향이 될 수 없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서 향기 마케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업 기출문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양한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